네. 오늘 함께 해주실 이혜니 연구원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와. 실은 제가 네. 초대하고 싶었던 분 중에 한 분이었는데 픽이셨다고. 그 기업 리포트 잘 보고 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봐주셔서 감사하죠. 아, 되게 상세하고 꼼꼼하게 잘해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궁금한 게 좀 많았었거든요. 그렇군요. 하나씩 물어보도록 하자고요. 좋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노후 마스크 시대이기도 하고 또 뭐 패션 유통에 대해서 많은 분들 좀 관심이 있으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마스크 벗으니까 다들 이제 얼굴에 좀 관심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화장품 쪽 요즘 주가 보면 많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뭐 그런 쪽과 비교해서 또 유통과 패션 어떻습니까? 네, 우선 뭐 마스크 해제되면 직접적으로 영향 받는 거는 당연히 이제 화장품 주가 맞아요. 그리고 사실 서비스제 쪽에서도 예. 주가 상승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저희 의류 쪽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우선 마스크를 벗었다는 건 외출이 가능하다는 의미거든요. 외출이 시작되면 화장도 하시지만 사실 옷도 사시게 돼요. 근데 예전에 그 코로나 때 양적 완화에 비해서는 의류에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이 많이 적어지긴 했습니다. 근데 또 코로나 때 소비를 많이 했던 카테고리를 보면 패션보다는 명품이 많아요. 물론 명품 의류를 사셨을 수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는 패션의 매출 신장률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20년, 21년 보면은 전체 이제 국내 소비 지출액에서 의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5%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평균 5개년이 6% 초반대예요. 그래서 지금 22년 YTD로 했을 때 5%, 5.4%까지 되찾은 상황이고 저는 이게 평균 6% 정도만 되찾는다고 하면 한 55조 원 정도는 우리가 지금 의류에 쓸 수 있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패션에 대한 소비는 작년까지는 조금 부진했지만 올해 22년을 기점으로 23년에는 좀 경상 수준 되돌림 하는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패션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호황이냐 불황이냐에 따라 매출 차이가 많이 나죠. 패션이 좀 제일 많이 네. 나는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19년에서 22년에 가장 달라진 점이라고 하면은 백화점에서 명품 카테고리의 비중이 거의 10%포인트 가까이 올라온 점이에요. 그러면 사실 나머지 카테고리의 비중은 전반적으로 다 줄었고요. 특히 패션의 카테고리 비중이 제일 많이 줄었습니다. 어느 정도 줄었나요? 거의 뭐 10% 명품이 올랐으니까 패션은 거의 하이 싱글 정도 낮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신장을 했습니다. 그만큼 사실 소비력이 높아졌다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원래 그냥 한 10만 원짜리 준명품 티셔츠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냥 루이비통 산다 아니면 샤넬 티셔츠 산다 이렇게 된 거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게 왜요? 백화점 가서 옷 사보면은 네. 옛날과 달라요. 가격이 많이 올라왔어요. 일반 브랜드들도. 여성 옷도 웬만한 거 하나 사면 40만 원? 맞아요. 30만 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놀라버린 상태에서 명품 갔더니 이제 비싼 거가 더 비싼 거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약간 중저가 라인에 있는 의류 브랜드들은 유통하고 있는 회사들이 스크래핑 해버린 경우가 많고요.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라든지 한섬 같은 회사의 그 세부 카테고리를 보면 우리가 이거 백화점에서 보긴 봤는데 사진 않았어. 이런 의류들이 좀 많이 없어졌어요. 코로나 기간. 한섬은 좀 어때요? 요새 저 모회사도 바뀌었었잖아요. 인수됐잖아요. 네네, 현대백화점이 인수를 해갔습니다. 그 이후로 좀 분위기 어떻게 됐나요? 사실 이게 한섬이 원래 굉장히 캐릭터가 강한 의류를 많이 하던 회사였었는데 아무래도 현대백화점이라는 큰 유통회사 산하에 들어가다 보니까 약간은 조금 대중적인 거를 생각하는 디자인으로 바뀌었다라는 평이 좀 지배적이고요. 가격도 좀 오른 것 같고. 좀 네. 비슷해져 가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군요. 뭐 실적 발표 앞두고 또 주가 움직임들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실적 어떻게 좀 좋게 나올까요? 네, 4분기 실적은 의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너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1, 2, 3, 4분기를 봤을 때 시즈널리티상 4분기가 가장 비싼 의류를 팔아요. 그래서 가장 마진이 높고 매출도 그렇겠네요. 높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슬퍼진 게 저는 의류를 기후 변화 피해주라고 말을 하거든요. 날씨가 따뜻해졌잖아요. 네. 생각보다 맞아요. 10월, 11월에 패딩을 안 안 입으셨을 추웠어요. 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10월, 11월에 패션 의류들이 역신장폭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12월부터 2월까지 갑작스럽게 지금 이제 춥잖아요. 한파가 네. 닥쳤죠. 그래서 지금 사실 2월 정도 되면은 패딩을 벗어야 되는데 다시 패딩을 입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네. 그래서 겨울이
예전에는 4분기인 10월, 11월, 12월에 이렇게 집중돼 있었다면 이제는 12월부터 1월, 2월까지 약간 4분기, 1분기에 나눠서 좀 매출이 반영되는 네, 게 점점 트렌드가 될 것 같아요. 좀 미리. 그러면 어쨌든 4분기 실적 발표는 어쨌든 이제 나올 때가 됐는데 네네. 그러면 우리가 예상하는 것만큼은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겠네요. 봐야 되겠네요. 2월 됐기 때문에. 네, 저도 너무 추워가지고 한 12월쯤에 예. 발열조끼를 샀거든요. 어, 한 팩으로 다 안 돼가지고 이 발열조끼로 해서 그럼 겨울옷 하면은 좀 매출 비중이 큰 회사가 있나요? 사실 우리나라 상장사는 거의 다 캐주얼 위주기 때문에 그리고 캐주얼이 아닌 고가 의류도 사실 아우터는 무조건 비싸요. 패션은 무조건입니다. 아, 뭐 테니스 의류 같은 경우가 아닌 이상은 예. 네. 골프 의류도 당연히 4분기가 비싸고요. 뭐 에슬레저 의류도 당연히 그렇겠네요. 패딩이나 뭐 바람막이 같은 경우에 단가가 높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네. 이제 겨울이니까 여름을 또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여름 의류. 왜냐면 또 역발상으로 가야 되잖아요. 네. 여름 의류 하면 생각나는 게 어떤 거 있어요? 여름 의류 하면은 일단은 수영복, 네. 네, 좀 그런 휴가류 네. 그런 것들 봐야 될 텐데 이제 또 여행도 많이 가니까 음. 그런 쪽은 어때요? 그런 쪽도 지금 하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원래 이제 상장사 중에 배럴이라고 네.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배럴이라는 회사를 더네이처 홀딩스에서 인수를 그쵸. 해 갔고요. 저번 분기부터 흑자 전환을 한 상황이에요. 아, 벌써요? 배럴이. 네, 네. 하자마자. 네, 예. 원래는 배럴이 그렇게 실적이 좋은 회사는 아니었는데 인수를 하자마자 흑자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더네이처 홀딩스가 물론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중국 진출하는 거에 대한 매출뿐만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브랜드 인수에 대한 건 배럴 인수한 것 때문에 시즈널리티도 조금 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스임웨어를 이제 해외여행 갈 때나 여행 갈 때 많이 입으시니까 좀 그런 거에 대한 수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비키니를 이제 그치. 어머님들은 안 입으시잖아요. 20대 그렇죠, 이후에 잘 안 그렇죠. 입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래쉬가드류의 뭔가 옷을 가릴 수 있는 스윙숫이 또 23년에 좋을 것 같아요. 해양 레저를 하는 데를 가면 네. 래시가드 입는 민족이 딱 두 민족이 있어요. 일본, 우리나라. 한국, 중국. 아, 근데 래시가드가 어때 한국에서부터 유행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요? 너무 신기하게. 그건 몰랐어요. 그리고 배럴이 그거잖아요. 1위였었잖아요. 네. 저도 이제 뭐 가보려고 옷을 챙겨보니까 네. 래시가드 옷이 안 맞는 거예요. 3년 동안 살이 좀 쪘나 그치, 보더라고. 살찌죠. 동안 쪘죠. 네, 그래서 사진 입어봤더니 3년 만에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생각보다. 그것도 의류니까. 그래서 느꼈던 거는 래시가드에서 배럴이 지금도 탑티어를 차지하고 있는지 시장 점유율이 좀 어떤지 좀 궁금하긴 해요. 사실 뭐 이 스위미웨어 시장이 워낙 작기 때문에 뭐 얘 MS가 몇 프로다 이걸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딱 떠올렸을 때 래시가드 중에 떠오르는 애들 몇 개 없을 것 같거든요. 예. 사실 저는 굉장히 소비를 많이 하는 편인데도 배럴 정도랑 나머지 그 뭐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이나 뭐 잭시믹스나 안다르 같은 회사에서 나오는 네. 래시가드 정도 생각이 나는 거 보면은 압도적까지는 아니어도 시장에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 같다. 아직까지도 인지도는 높은 편이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중국 쪽으로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주로 있나요? 제일 매출 잘 내고 있고 잘하고 있는 회사는 F&F 당연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제 MLB라는 브랜드를 중국에서 잘 팔고 있습니다. 거의 뭐 5천억 가까이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 매출에서도 5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필라 차이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라가 직접 진출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중국에 굉장히 스포츠 브랜드로 유명한 안타랑 네. 같이 JV를 맺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분율 15% 이하이기 때문에 매출에 인식되는 비율은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필라 차이나를 제가 뭐 F&F랑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좀 아예 다른 회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냥 수수료 조금 인식되는 정도 필라 코리아에는 네, 그리고 뭐 더네이처 홀딩스, 감성 코퍼레이션 같은 회사들이 네. 지금 중국에 진출한다고 계획을 발표해 놓은 상황이에요. 성장성은 어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장품 같은 경우도 보면 중국에서도 이제 중국 자체 화장품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K 화장품들이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맞아요. 의류 쪽은 분위기가 어떤지 좀 궁금해요. 의류는 사실 이게 한국 의류라서 좋아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F&F의 MLB라는 브랜드가 중국에 가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말씀드릴 때 항상 중국에는 없던 디자인이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너무 정성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다른 관점으로 풀어보면은 뭐 중국인들이 입는 스포츠웨어들이 굉장히 스포티해요. 정말 농구할 때, 축구할 때 땀 흘리면 통풍되고 이런 소재들이거든요. 근데
처음에 필라가 중국에서 인기를 얻었을 때 스포티하지 않고 캐주얼한 스포츠 브랜드였어요. 근데 딱 FNF MLB도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걸 입고 뭐 친구들 모임이나 술자리에 가도 그냥 캐주얼틱한 의류. 그래서 약간 니치 시장을 잘 들어갔다. 그래서 약간 필라랑 MLB가 네. 중국 그 스포츠 브랜드에서는 좀 약간 니치한 그리고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등산복이 유행했다는 것처럼 약간 그런 거. 등산복 입고 다녔었잖아요. 네네. 학생들 의류로서 그런 것처럼 뭔가 좀 블루오션을 좀 잡고 들어갔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트렌드가 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네요. 좀뭐 예를 들어서 스판덱스 계열, 스판덱스? 요가복이라든가 네. 이런 약간 것들이 안단에 요새 보이는. 많이 되는데 네. 이제 그런 쪽으로 지금 또 성장성이 좀 어떤지. 의류의 트렌드가 정말 빨라요. 저희 뭐 한 10년, 15년 전부터 돌아가 보면은 등산복. 등골 브레이커. 예. 예, 그 패딩부터 예. 시작해가지고 뭐 중간에 S레저로 잠깐 빠지는데 이 S레저에서도 뭔가 요가 레깅스 갔다가 또 작년에는 골프웨어가 골프 치는 분들한테 엄청 유행했다가 또 이게 테린이라고 한다 해서 테니스를 갔다가. 유행했다가 지금 또 크게 그런 유행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 트렌드를 하나 크게 수혜를 보는 브랜드는 사실 많지는 않은 것 그렇게 같아요. 가면 또 결국은 명품인가 싶기도 하거든요. 아, 명품이 지금 장난한 게 LVMH라든가 네, 이런 네, 보면은 네. 사상 최고 줄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22년의 트렌드는 경기 침체였잖아요. 네. 너무 역설적이잖아요. 맞아요. 말도 안 이거 되죠. 어떤 현상인 거예요? 우선은 아직도 사람들이 명품을 사고 있어 라고 말하기는 이른 게 22년 4분기까지 숫자거든요. 23년 1분기가 나와봐요. 아, 우리가 우려하던 소비 피크아웃은 아니었어. 우리 더 살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사실 4분기까지는 소비가 좋은 게 맞아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4분기는 연말 시즌이라고 홀리데이 시즌이라고 부르거든요. 사람들이 연말이 되면 아무래도 좀 아껴서라도 뭔가를 사고 친인척한테 선물도 주고 하는 시즌이다 보니까 의류나 이런 소비재에 있어서 매출이 좀 잘 나와요. 그래서 아직은 속단하기는 이른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항상 말씀드릴 때 명품 수요는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견조할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 소비를 하는 건 고소득자들인데 야. 고소득자들의 소비는 코로나 이후에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명품이 그 가격 인하했다는 소리 못 들었거든요. 네. 인하하는 건 자존심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코로나 때도 네. 오히려 인상을 했던 기억이 네, 나는데, 네. 그죠? 그리고 점점 더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이제 글로벌 브랜드들이 전 세계적으로 가격을 맞추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환율이 높아지거나 미국의 물가가 올라가거나 하는 상황이 되면 한국도 그 가격에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어요. 나 네. 궁금한 게 네. 면세점에서 명품을 팔면 대략 뭐 수익 쉐어로 나누는 건가요? 뭐 몇 대 몇으로 쪼개거나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면세점에서 명품을 팔면요. 예. 면세는 거의 100% 직매입이에요. 면세 업체가 그 네. 물건을 바로 사서 자기가 재고로 부담합니다. 아, 코스트코처럼? 네네네네네. 아,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마진 나는지는 알 수가 없겠네요. 그냥 그 결정에 따라서 되니까. 예. 이게 나뉘는 게 사실 그 제품도 제품인데 이 제품을 어떤 채널에서 파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내 면세점에서 파느냐, 공항 면세점에서 파느냐, 아니면 온라인 면세에서 파느냐에 따라서 마진이 결정되는 구조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디가 더 마진이 남는 구조일까요? 사실 이게 코로나 이전이랑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이게